기술적 분석의 진정한 목적은 위험 관리에 있다. 손실이 날 때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본인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고,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는 필수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술적 분석 모르고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라입니다. 지은이는 잭 슈웨거,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시장의 마법사들의 저자로 유명한 잭 슈웨거의 기술적 분석에 관한 책입니다. 시골 의사 박경철 님이 이 책을 추천하셔서 보게 됐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전통적인 기본기와 응용 패턴을 잘 다루고 있고, 언제 매수를 하고 손절매는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까지 실전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잭 슈웨거의 손절매 방법은 거의 정석에 가까우니 참고를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반부와 후반부에는 잭 슈웨거가 직접 매매한 매매일지를 바탕으로 한 해설과 교훈, 그리고 성공하는 원칙과 조언들에 관한 내용들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트레이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와 비중 조절, 그리고 신법 관리입니다. 이 책은 기술적인 부분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신법 관리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상당히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탄탄하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기를 다지고 응용 패턴을 익혀서 잭 슈웨거의 경험과 리스크 관리법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 주식 예시를 따로 뽑아왔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구성은 초반부에 기술적 분석의 기본기와 응용 패턴 예시 설명, 중반부에는 잭 슈웨거의 실전 매매일지와 해설, 후반부에는 성공 투자의 필수 원칙과 조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 이 책은 내가 시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쓴 책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실용서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돈을 벌어주는 투자 방식을 고안하고 싶었다. 나는 건축 설계도가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도구 혹은 연장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 도구로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낼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다. 기술적 분석은 가격의 움직임, 더 구체적으로는 가격이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투자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다. 기술적 분석은 차트 패턴을 분석해 추세의 시작과 끝, 그리고 추세의 진행 방향을 잘 읽어내야 한다. 세계적인 투자 고수 대다수는 시장 동향을 파악할 때는 기본적 분석을 사용하고, 시장 진입 및 청산 시점을 결정할 때는 기술적 분석을 사용한다. 내 개인적인 경험상 차트는 분명히 가치 있는 투자 도구였다. 차트를 사용한 투자의 장점은 이와 같다. 1. 차트를 보면 과거의 가격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이다. 2. 차트를 보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3. 자금 관리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유의미하고 현실적인 손절 지점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차트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특정한 시장 동향을 반영한다. 충분한 경험이 바탕이 된다면 차트를 사용해 가격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5. 수익을 내는 기술적 매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차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 요컨대 차트는 비관론자나 신봉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준다.
이 책에서는 고전적인 차트 이론의 핵심 개념들을 검토하고 차트를 효과적인 투자 도구로서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기본부터 응용까지 차례대로 살펴보자. 추세. 추세는 우리의 친구다.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에드 세이코타. 추세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추세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는 추세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승 추세선은 상승 저점을 이은 선이고 하락 추세선은 하락 고점을 이은 선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인데요. 여기에서 상승 추세 패턴이 붕괴가 됐습니다. 눈으로 봐도 추세가 보이지만 상승 추세 해당 가격의 저점을 이렇게 이으면은 상승 추세선이 완성이 됩니다. 상승 추세선이 이 부분에서 깨져버렸죠. 이렇게 추세를 먹는 매매를 하려고 들어간 사람들은 추세선이 깨질 때는 그 매수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수익을 보존하는 방법이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시간에 배웠던 여기에서 추세 중에 이렇게 컵 핸들 패턴의 손잡이 돌파 구간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추세가 붕괴될 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상승 추세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가 깨지는 것을 본다면은 이 매수의 근거가 이때부터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가 붕괴될 때는 여기에서 수익 실현 또는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저점을 이렇게 이으면은 이게 상승 추세선인데 상승 추세선이 여기에서 붕괴가 되면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거죠.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하락 추세 패턴이 붕괴가 됐죠. 하락 추세는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선을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하락 추세가 붕괴가 되면서 추세가 바뀌었죠. 이것도 이렇게 고점을 쭉 이으면은 이게 하락 추세선이 완성이 되는 거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이런 구간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구간이나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 만약에 이런 구간에 매수로 들어갔다면 손절은 이 하단 구간을 손절매 구간으로 잡아두고 이렇게 매수를 들어간다면 상당히 손익비가 높은 구간에 속하는 거죠. 이거는 대웅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저점을 그으면은 상승 추세선이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때는 이렇게 추세선을 깨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깨지 않고 위로 올리죠. 깨지 않고 위로 올리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깨버리면은 이게 추세를 지속할 힘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추세선이 돌파됐다는 것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거 책에 있는 상승 추세 채널 예시입니다. 저점을 이렇게 끄으면 상승 추세선이 되는데 그 반대편에 이렇게 평행선을 긋게 되면 이게 상승 추세 채널이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주가가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박스권 지지와 저항 그리고 돌파. 대체로 시장 가격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스권에서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렵다. 박스권 안에서의 작은 추세에 의지했다가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투자자는 박스권 장세일 때는 시장 참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일단 박스권이 형성되면 상단선과 하단선은 각각 저항과 지지 구간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박스권에서의 돌파는 중요한 매매 신호로 작용한다. 박스권에서 돌파가 일어나면 그 방향으로 가격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책에 있는 박스권 돌파 예시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유지가 된 박스권이 돌파가 된다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이 저항을 뚫어내지 못했는데 저항을 뚫어낸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보다는 박스권 돌파가 되었을 때 이때가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스권 돌파나 돌파 후에 지지가 일어나는 구간, 이런 구간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잡으면은 손절매는 짧게 잡을 수 있고 수익은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박스권 하향 돌파 예시인데요. 박스권이 하향 돌파가 되면 완전 큰 폭포수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상승하고는 완전 반대죠.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기술 일봉 차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박스권을 유지했다가 박스권을 돌파하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이게 책에 있는 예시와 비슷하죠. 수년간 유지된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올라갔죠. 여기에서도 수년간 유지한 박스권이 돌파되고 지지 후에 다시 올라갔죠. 차트 패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머리 어깨형, 삼각형, 페넌트형, 갭 등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시각적 차트 패턴을 떠올린다. 이번 장에서는 차트 패턴의 구조와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자. 갭, 갭에는 보통 갭, 돌파 갭, 급진 갭, 소멸 갭이 있다. 보통 갭은 박스권 안에서 발생한 갭으로 크게 중요한 의미는 없다. 돌파 갭은 가격이 박스권의 양극단을 넘어 급격한 움직임을 보일 때 나타난 갭을 말한다. 급진 갭은 추세가 가속화될 때 발생하며 강력한 강세장이나 약세장의 주된 특징이다. 소멸 갭은 급격한 가격 변동 이후에 발생하며 뒤이어 추세 역전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이게 갭이 나타나는 경우 보통 갭이고,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나타나는 갭이 돌파 갭이고, 급진 갭은 이렇게 추세가 가속화될 때 나타나는 갭을 급진 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멸 갭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후에 갭이 메워진다면 이게 바로 소멸 갭인 거죠. 이건 휴림 네트워크스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박스권 돌파할 때 나온 갭이 돌파 갭이고, 이 부분이 급진 갭입니다.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나온 갭이죠. 돌파 갭, 급진 갭이죠. 보통은 갭의 방향 따라 매매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동안 갭의 방향 따라 추세가 이어집니다. 스파이크 저점과 고점 신호. 스파이크 형성 이전에 상당 수준의 가격 상승이 있고 난 뒤 고점에서 스파이크가 형성되면 스파이크 고점이다. 스파이크 형성 이전에 상당 수준의 가격 하락이 있고 난 뒤 저점에서 스파이크가 형성된다면 스파이크 저점이다.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하는 게 스파이크 고점 신호입니다. 이거는 제주은행 일봉인데요. 여기에서도 고점에서 스파이크 고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죠. 이게 고점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반전일, 상승 추세에서 신고점을 형성한 후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반전 고점일이라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 신저점을 형성한 후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을 반전 저점일이라고 한다. 스파이크 고점과 마찬가지로 반전 고점일 또한 통상 매수세가 절정에 이른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상대적 고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스파이크 반전일 예시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저점 스파이크가 발생하면서 스파이크 반전일이 나왔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당일 종가가 높은 상태에서 마감을 한다면 반전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파이크가 있고 그러면 스파이크 반전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강력한 추세 반전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스파이크 반전일이 나온다면 추세가 상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신호죠. 대변동일. 대변동일은 일간 가격 막대가 이전 일들보다
훨씬 긴 날을 말한다. 대변동일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장기 하락 추세 이후 높은 종가와 함께 발생한 대변동일은 상승 추세로의 반전 신호일 때가 많다. 반대로 주요 상승세 이후 낮은 종가와 함께 형성된 대변동일은 하락 추세로의 반전 신호일 수 있다. 주요 대변동일은 이전의 주 추세가 반전됐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 신호로 간주해야 한다. 이거는 책에 있는 하락 대변동일입니다. 대변동일은 쉽게 말해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점을 이어가다가 이쪽에서 대변동일이 나왔죠. 고점에서 대변동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력들의 분산 신호입니다.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 대변동일이 발생하면 하락으로 추세 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서도 상승 추세선을 그어보면 상승 추세선을 이미 깨버렸죠. 상승 추세가 깨지면서 대변동일이 발생했다면 하락 반전의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하락 대변동일 다음에 하락을 잡아먹는 대변동일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완전 추세가 반전돼 버렸죠. 추세가 완벽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대변동일의 신호를 잘 보고 있다가 추세 변화를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형 패턴. 지속형 패턴은 패턴 형성 이전의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가격 흐름이 이어진다. 삼각형의 형태보다는 가격이 돌파된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깃발령과 페넌트형. 상단선과 하단선이 평행을 이룰 때는 깃발령이라고 하고 두 선이 한 곳으로 수렴하는 형태일 때를 페넌트형이라고 한다. 이게 책에 있는 예시인데요. 페넌트형은 이렇게 한 곳으로 수렴하는 이런 모양을 페넌트형이라고 하고 깃발령은 상단과 하단이 평행일 때 페넌트 패턴, 깃발령 패턴. 깃발령 패턴의 상단을 뚫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 페넌트 깃발령의 상단을 뚫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페넌트형이든 깃발령이든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가고자 했던 추세 방향대로 계속 이어지는 지속형 패턴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상승 추세 중에서 페넌트형이나 깃발령이 나온다면 계속 그 방향대로 가려는 그 힘이 유지가 되는 그런 지속형 패턴이 바로 페넌트형과 깃발령 패턴입니다. 박스권 상단선 부근이나 박스권 바로 위에서 형성된 깃발이나 페넌트 패턴은 매우 강력한 상승 신호일 수 있다. 이는 가격이 주요 저항 구역에 근접했는데도 시장이 후퇴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거는 책에 있는 박스권 깃발령 패턴입니다.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깃발령 패턴이 나오고 이게 깃발령 패턴이 지속형 패턴이죠. 원래 가려던 추세 방향대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상승으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예시는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페넌트형 패턴이 나왔죠. 페넌트형 패턴 또한 지속형 패턴에 속하기 때문에 추세는 원래 가던 방향대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손절매는 타이트하게 잡으면 박스권 하단 바로 밑에 구간이나 박스권 중단 구간을 손절매 가격으로 잡고 들어간다면 손실 대비 수익은 큰 구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손익비 매매의 핵심입니다. 이런 구간을 잘 노려야 되는 거죠. 한전산업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박스권을 뚫고 이런 큰 페넌트형 패턴이 나오고 페넌트 상단이 돌파되면서 원래 방향대로 추세가 나와버렸죠. 쐐기형.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상승하며 한 곳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보인다. 가격이 신고가 영역을 계속 건드리며 움직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매도 세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건 책에 있는 상승 쐐기형 예시입니다. 상승 추세 중에서 상승 쐐기형이 나오고 있죠.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럴 때는 매도 세력이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상승세기에 하단을 이탈할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상승세기가 나올 때부터 이제 상승 동력이 다해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런 구간에 매수해야 될 구간이 아니라 매도를 고려하는 구간이죠. 보고 있다가 언제 매도할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이거는 반대로 하락세기형 패턴입니다. 하락세기형이 나오고 가격 하락이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매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락세기의 상단을 돌파할 때가 매수 신호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 구간을 손절매 포인트로 잡고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면 수익은 긴데 손실은 짧게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멋대로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가면 갈수록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 분석 기법의 효과를 높이는 법. 1. 위험관리. 전체 투자 횟수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의 이익을 내야만 성공 투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또 옳은 결정을 내린 비율이 50%밖에 안 되더라도 손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수익을 낸다면 이 또한 성공 투자라 할 수 있다. 두 번의 매매에서 손절이 나갔더라도 그 다음 신호가 진짜라면 두 차례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위험관리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차트 분석 기법을 적용한 투자에서 성공의 필수 요소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두 번의 손절이 나갔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진짜 돌파 추세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의 손절 비용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아닐 경우에는 손절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진짜 돌파가 나오거나 정말 맞아떨어졌을 때 수익을 내서 그 손실분을 만회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플러스 수익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겁니다. 2. 확정 조건. 기술적 신호 전부를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신호 확정 조건을 고려하여 투자 시점을 결정하면 차트 분석 기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MACD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MACD 골든 크로스만 보고 매수에 들어가지 말고 일본 거래 대금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것을 추가 조건으로 보고 두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 조건이 수렴할 때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 신호만 보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호 확정 조건이 느슨할수록 오신호가 많이 발생한다. 반대로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져 그만큼 잠재적 수익 기회가 줄어든다. 최상의 확정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가 자신만의 확정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차트 분석, 개인별 최적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전체적 맥락 속에서의 차트 패턴의 이해. 차트 분석은 개별 패턴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투자자의 성패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요소를 잘 조합해 의미 있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 말은 큰 그림은 상승 추세인데 일시적인 하락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그 패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4.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해. 기술적 분석뿐 아니라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령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가격이 더 상승하리라 예상한다면 차트상의 강세 신호가 더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손절매 지점 선택 전략. 차트 투자의 성공 여부는 효과적인 손실 관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자자는
손실이 났을 때 그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투자에 실패했을 때 손실 규모를 효과적으로 줄여서 성공 투자를 통해 이익이 손실을 메우고도 남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개시하기 전에 정확한 손절매 지점을 정해 놓아야 한다. 가장 엄격한 접근법은 투자 개시와 동시에 자동 손절 주문을 걸어두는 것이다. 1. 추세선, 상승 추세선의 하향 돌파 지점에서 자동 손절 주문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추세선 돌파가 추세 반전에 대한 최초의 기술적 신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손절점 지정은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미 획득한 수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추세선 돌파가 잘못된 신호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 2. 박스권. 박스권에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박스권 저점을 손절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돌파가 유효한 신호라면 가격이 박스권 안쪽 깊이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손절점은 이 경계선보다는 더 안쪽으로 설정해야 한다. 책에 있는 돌파와 손절점 예시입니다.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돌파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최대 손절점은 박스권의 하단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박스권의 중간 지점을 손절점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이 돌파가 찐 돌파라면 박스권 중간 지점까지 와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박스권 중간 지점이나 이 밑에까지 내려온다면 이 돌파 신호가 거짓 돌파 신호였다는 거죠. 풀 트랩인 겁니다. 이럴 때는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3. 깃발과 페넌트형. 깃발 혹은 페넌트 패턴이 형성된 방향으로 돌파가 일어난 다음 그 반대로 가격이 되돌아가는 것은 반전의 신호로 보고 깃발 하단 부분을 손절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뒷부분 매매일지 예시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 대변동일. 패턴이 형성된 방향으로 돌파가 일어난 후 정반대쪽으로 가격 회귀가 있다면 이를 가격 반전의 신호로 보고 손절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책에 있는 대변동일 예시입니다. 대변동일을 보고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이 대변동일의 저점을 깨는 구간이 바로 손절 지점인 거죠. 이 구간에서 대변동일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대변동일 아래로 가격 회귀가 일어난다면 이 신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손절을 해야 이런 큰 하락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5. 상대 고점과 상대 저점. 최근 상대 고점이나 저점을 손절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중바닥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들어갔다면 이중바닥의 저점을 손절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이 이 지점 밑으로 떨어진다면 매수 포지션의 타당성이 사라진다. 매수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중바닥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이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했다면 이 이중바닥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간다면 이 하단 부분을 깬다는 것은 이 하락 추세가 더 남았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중바닥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들어가면 이것 또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가 되는 그런 매매가 되는 겁니다. 강세 함정과 약세 함정. 이거는 책에 있는 강세 함정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가격 되돌림이 나왔죠. 이렇다는 것은 이게 강세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의 중단을 뚫고도 모자라서 이 박스권 하단선마저 이탈한다면 완벽한 강세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에 있는 약세 함정인데요. 이렇게 저점을 깼는데 이렇게 더 이상 깨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약세 함정 베어 트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박스권의 중단 라인을 돌파를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약세 함정의 신호가 되는 거고
이 박스권의 상단마저 뚫어낸다면 완벽한 약세 함정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가 대놓고 시작이 되는 거죠. 실전 매매일지 해설. 이번 장에는 내가 진입 및 청산 시점에 대한 이유를 기록한 매매일지다.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할 때가 더 많다. 각 투자 사례마다 포지션 진입 이유를 기록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이와 똑같이 해석하는지 살펴보라. 여기에는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분석 도구와 차트 패턴이 등장한다. 내 매매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기술적 분석 도구를 선택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지금부터는 책에 있는 잭 슈에거의 매매일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중에 삼각형 패턴이 나왔죠. 그리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형 패턴이기 때문에 잭 슈에거는 매수를 한 겁니다.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로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가격 흐름은 본인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이 삼각형 패턴 하단을 붕괴할 때 청산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잭 슈에거의 대응과 평가 기록입니다. 삼각형 하단선이 하향 돌파되면서 처음에 매매 신호가 무효화됐다. 이에 손절로 대응했다. 평가. 투자의 주요 전제가 무너지면 항상 매매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투자의 경우 가격이 삼각형의 상단선 위나 그 부근에 있어야 했다. 가격이 삼각형의 하단선을 돌파하면 이전의 돌파 신호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투자의 전제를 깨트린 첫 신호에서 청산을 한 것이 그나마 손실 규모를 줄였다.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박스권이 돌파되고 깃발령 패턴이 나왔죠. 깃발령 패턴 또한 지속형 패턴입니다. 박스권 돌파 후에 이렇게 추세가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매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 예상대로 추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이쪽에서 스파이크 고점이 나오고 이렇게 내려갈 때 청산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박스권의 중간 지점을 깨지 않았는데 좀 빨리 청산을 했습니다. 잭 슈에거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이전에 형성된 스파이크 고점이 2주간 유지된 상황을 보고 천장이 형성됐다고 판단해서 방어적 손절 지점에서 매매 포지션을 청산했다. 평가. 이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청산을 너무 빨리 한 셈이다. 스파이크 고점이 청산의 근거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청산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에서의 교훈은 청산이 의미 있는 수준보다 빠를수록 좋은 투자를 성급히 중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큰 페넌트가 나오고 작은 페넌트가 나올 때 매수를 했죠. 페넌트는 지속형 패턴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지속되길 바라면서 매수를 했는 겁니다. 결과를 한번 보죠. 자, 이 구간에서 페넌트형에서 매수를 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됐고 이 고점 부근에서 대변동일이 나올 때 대변동일을 보고 청산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일찍 청산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대응. 대변동일에 청산했다. 평가. 삼각형 패턴에서 상향 돌파가 일어나리라 기대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 이 패턴에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윗부분에서 매수를 체결했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지레 포기하지는 말고 다소 아쉬운 가격이라도 시장에 한번 진입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둥근 바닥형이 나오고 약세 함정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상승으로 반전했다가 깃발령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깃발령 패턴도 지속형 패턴이니까 이렇게 추세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했는 거죠.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본인의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깃발령 패턴의 하단을 붕괴할 때 매도로 대응을 한 게 있습니다. 이때도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또 이렇게 큰 손실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매수와 손절 지점을 확실하게 미리 정해두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이고 스마트한 매매법입니다. 대응. 처음에는 상향 돌파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깃발 패턴의 중간 지점 아래까지 가격 되돌림이 나타났으므로 이를 가격 하락의 조짐으로 판단해 포지션을 청산했다. 평가. 기술적 분석의 오류를 암시하는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났을 때 포지션을 청산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짧은 박스권이 나왔다가 박스권 돌파, 대변동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상승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결과를 보면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요. 예상대로 가격이 흘러갔고 이 부분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대응. 대변동일의 매수 후 가격 목표치에 근접했을 때 포지션을 청산했다. 평가. 이 사례는 시장 조건이 바뀌면 투자 전략을 신속히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목표치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수익 매매 포지션을 청산한 것은 계속된 가격 상승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놓치는 악수였다. 여기서 보시면은 가격 목표치가 이 구간에서 이 구간만큼의 상승분이 이미 나왔다고 판단해서 이 구간에서 가격 목표치를 설정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섣부르게 하지 말고 추세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 목표치에 근접했다고 너무 빨리 판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팔고 나서 급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를 못 먹은 게 악수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깃발령 패턴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상승 지속의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했는 거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깃발령 패턴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 예상대로 흘러갔는데 이 구간에서 깃발령 패턴이 나왔는데 깃발령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청산을 했는 거죠. 결과적으로 목표치에 근접을 했다가 깃발 하단을 붕괴하는 패턴을 보고 청산을 했는 거죠. 대응. 가격 목표치에 도달 후 형성된 깃발 패턴에서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돌파가 이루어질 때 포지션을 청산했다. 평가. 깃발 패턴에서 예상과 반대 방향의 돌파가 이루어지면 주요 전환점 부근에서 포지션을 청산하라는 신호일 수 있다. 주요 가격 목표치에 도달한 이후 그러한 잘못된 신호가 나올 때는 특히 그렇다. 여기에서도 이미 이 구간만큼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치는 도달을 했고 깃발령 하단을 붕괴하는 패턴일 때는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서 수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결국에는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식은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매매 원칙. 1. 자신의 성격에 맞는 매매 방식을 찾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자신의 성격에 맞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에게 적합한 접근법을 사용해야 하고 심적으로도 편안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좋은 시스템을 사용해도 좀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매매 스타일이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반드시 경쟁력을 갖춰라. 고도의 훈련과 오랜 경험 그리고 탁월한 자산 관리 기술로 무장한 세계적인 투자자라도 경쟁력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자신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당신에게는 경쟁력이 없다는 의미다. 3. 방법을 찾아내라.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사용해야 한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스타일과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 4.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성공 투자에 이르는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매매법을 만들어내려면 끊임없는 생각과 관찰,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자신에게 딱 맞는 매매 방식을 찾아내기까지 숱한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투자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해내야 한다. 투자가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백만장자가 수도 없이 나왔을 것이다. 5. 좋은 투자는 힘들지 않아야 한다. 투자는 수월하고 자연스러울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완벽한 투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전문 마라토너는 먼 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도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훈련하는 동안 엄청나게 노력한다. 6. 자산 관리와 위험 관리. 내가 인터뷰했던 투자 고수 거의 대부분이 자산 관리가 매매 방법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여겼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이나 매매법을 가진 투자자가 위험 관리 부분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내는 경우가 많다. 위험 관리는 3단계만 지키면 된다. 1. 위험 노출 수준이 총 자산의 2%선을 넘어선 안 된다. 매매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절대로 5%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2. 투자 개시 전에 청산 시점을 미리 정해둬라. 대다수 고수들이 이를 강조했다. 3. 투자 개시 전에 손실 한도에 도달했다면 일단 여유를 가지고 한숨 돌린 다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석하라. 그리고 바로 시장에 진입하지 마라. 손실 투자가 이어질 때는 매매 규모를 확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투자 계획. 투자 계획도 없이 시장과 겨뤄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것은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다. 당연히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이어질 것이고 막대한 비용 부담도 불가피하다. 투자 계획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다. 각자 선택한 매매 방법에 구체적인 자산 관리 및 시장 진입 규칙을 결합하는 것으로 족하다. 투자 계획에는 반드시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 8. 훈련. 훈련이야말로 투자 고수들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였다.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나같이 말을 한다.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효율적인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둘째로 이런저런 고민 없이 자신의 방법을 바로 적용하는 데 필요하다. 자신의 매매법이 밥 먹듯 익숙해져야 하고 위험 관리 또한 익숙해져야 성공 투자를 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고 투자 고수들이 하나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커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